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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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정말 빨리 가네요. OT를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한 코로나 잘 견뎌내시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잘 지켜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뵈야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블록체인 개론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블록체인 개론 뒷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제물은 점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점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거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를 볼 수 없다든가 뭐 이러면 비상사태가 되겠죠. 그때 이 과제물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과제물은 소통의 대상인데, 과제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해 주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이 강대현 학생입니다. 강대현 학생은 일단 이렇게 리포트에 표지를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차도 만들고, 그리고 목차에 따른 탑도 아주 깔끔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썼어요. 블록체인의 정의 해가지고 나름대로 쓰고, 그리고 여기 칼라까지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죠. 각각에 대해서 쭉 설명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노드스도 정확하게, 이거 사실 이것들은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쵸?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 가서 정확하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성공의 대학교라고 치게 되면은 요 해시값이 나와야 되겠죠. 요 해시값.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학 이렇게 치면은 또 요 해시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일단 SH256 비트코인용 해시코드로 갔는지, 아니면 내가 글자를 잘못 썼는지. 어떤 친구는 성공의 대학교라고 친 게 아니고 성공회대라고 여기까지만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건 당연히 해시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 암호화폐학 할 때 암호화폐를 이렇게 써야 되는, 암호화폐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패라고 쓴 친구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쓴 친구들은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여기 574225 요거, 그 다음에 여기 525F3 요거만 보시면은 이 값이 안 나왔으면은, 그쵸? 이 값하고 이 값이 틀리면은 여러분들 요거 잘못 쓴 겁니다. 여러분들 원인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강대현 학생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공개 키와 개인 키 활용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강대현 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썼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1번의 경우는 포커하고, 그렇죠? 2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3번의 경우는, 그렇죠? 어떻게 하고, 4번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했죠.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한 설명도 아주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과제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보고 싶은 이제 과제물 내용은 여러분들의 느낀 점이에요. 느낀 점도 우리 강대현 학생 본인의 과거를 경험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잘 작성해 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과제물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우리 강대현 학생은 너무 잘한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이제 김유한, 김윤성, 김현재, 김현정 학생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게 해시값이 맞는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그거만 체크를 합니다. 하고 제가 간략하게 작성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작성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과제물은 여러분들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를 전혀 볼 수 없고 에포트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때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레포트를 만들었을 때 이 레포트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PDF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고 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레포트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제 버리는 거는 20세기형 레포트 제출 방식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다. 그럼 기록을 한 거는 어딘가에 보관해 놓는 게 좋아요. 그 보관해 놓는 게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프린트해서 종이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넣어놓는 게 좋겠죠. 클라우드 공짜로 쓸 때 많죠. 카페라는 것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밴드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블로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작성한 레포트들은 다 블로그에다가 넣어놓고 나 혼자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비공개,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만 공유하겠다 그러면 이웃 공개. 이거는 내가 봐도 괜찮은 정보야, 다른 사람하고 다 공유할래? 라고 하면 전체 공개. 이렇게 해서 보관해 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작성하고 그냥 제출하고 끝내지 마시고 클라우드에 보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키워드로 찾아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뭐 간단하죠. 블록체인은 뭐다? P2P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된 암호화된 공개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한다. 블록을 잇따라 연결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힘든 생각입니다. 중앙에 서버가 없다, 산자 개입이 불가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얘기할 때 아니면 블록체인 얘기할 때 이걸 꼭 빼먹어. 이걸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산자 개입이 불가합니다. 우리 5만원권 주고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없어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기록에 참여하고 열람이 가능하고 참 거짓 여부를 과반수 합의로 결정한다.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블록체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어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거래 및 검증 승인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무나. 내가 채굴기 하나 사다가 연결하면 돼요.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실제 연결해서 라이트 노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하는 게 아니라 허가된 기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거래 및 검증 같은 거, 승인 같은 것도 승인된 기관과 감독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 트랜잭션은 누가 만드느냐? 트랜잭션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라이빗은요,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배울 건데, 부분 분기를 허용하는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데, 부분 분기를 허용하지 않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속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7에서 20 TPS 트랜스퍼 세크예요. 초당 7에서 20건. 요새는 이제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건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좀 고속으로 권한 관리는 누구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있죠? 그게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패브릭이라든가 루프체인, R3 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리플 있죠? 리플도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보는 게 맞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다 거기 기업에서 운영을 합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하나, 3자의 개입이 없어야 되는데, 리플은 3자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의미, 3자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는 이 프라이빗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컴퓨터 시스템만 블록체인용 컴퓨터를 쓰는 거죠. 자, 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용 컴퓨터에다가 특정인이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자기가 인터넷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구조라든가 블록체인이 해킹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 구조만 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화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냐 하면은, 이제 P2P는요, 다 똑같잖아요, 권한이.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는 주종이 있다고. 군대로 얘기하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아무도 없어. 다 이등병만 있는 거야. 다 병장만 있는 거야. 그런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머리를 쓴 것 중에서 정말 대단한 게 바로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2P의 문제점이 있어요. P2P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죠. 자, 여기 이거 통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적의 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적의 기지가 있는데, 장군 A하고 장군 B가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적의 기지를 탈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먼저 하게 되면은 타라는커녕 여기 있는 A 장군 A 부대가 다 죽어. 그래서 동시에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보세요. 여기 장군 A가 장군 B한테 연락을 했어. 새벽 3시에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어. 그러고 나서 바로 새벽 3시에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 얘가 연락을 했단 말이야. 연락을 했는데 얘가 그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이 사람은 연락만 했어. 연락병을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연락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장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장군 B가 네, 3시에 공격하기로 한 거 연락 받았다. 받았다라고 확인을 딱 해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냈으니까 3시에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연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걸 보냈어. 그렇다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라고 보냈으니까 바로 공격을 해? 이 확인했습니다를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또 공격을 안 하고 멈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확인했습니다라는 걸 또 받았어.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면 확인했습니다라고 또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그 확인했습니다라고 보냈으니까 공격을 하나? 또 공격을 못해. 왜? 이 사람이 확인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장군 A하고 장군 B는 서로 확인만 하다가 적이 여기를 먼저 공격해서 여기를 작살내고 또 이쪽을 공격해서 이쪽을 다 작살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그 통신 또는 수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난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 얘기 나오면요, 꼭 나오는 게 비잔틴 장군의 문제예요. 비잔틴 장군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앙에 본진이 이렇게 있어요. 본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A 장군, B 장군, C 장군, D 장군, 이 장군이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성을 함락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3명 이상 공격을 해야지만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군 A가 그럼 우리 4시에 공격을 하자 라고 장군 B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런데 장군 B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장군 C한테 다시 4시에 공격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어. 근데 요 장군 C가 배신자야. 배신자라 그래가지고 4시에 공격합시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장군 D한테는 D 장군님 우리 5시에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응? 그러면 이 장군 D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군 E한테 5시에 공격하기로 보내겠습니다. 5시에 공격하기로 보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시에는 요 장군 A하고 B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3명 이상의 공격을 해야지만 성을 함락할 수 있다 그러는데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성이 함락이 안 되죠. 이 사람은 배신자죠. 그럼 결국은 또 5시에 또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2명이죠. 이것도 작살나죠. 이 5명의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공격만 하면 무조건 이겨. 3명 이상 공격만 하면 무조건 이겨. 근데 중간에 이렇게 배신자가 1명 있어가지고 5명이 공격을 했는데 성 함락하기는커녕 공격한 부대들이 다 작살이 나는 게 바로 비잔틴 장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중지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분이 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자, 보자고요.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10분 동안 거래를 모읍니다. 10분 동안 거래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10분간 모은 거 있죠? 10분간 모아서 10분 동안 모아서 그 모은 거 가지고 블락을 만듭니다. 블락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장군 A가 4시에 공격합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 플러스 내가 10분 동안 작업해서 나오는 결과물 있죠. 이것도 같이 보내줘요. 그리고 장군 B도 장군 C한테 보내주는데, 자, 이 장군 여기 4시에 공격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내주고 A에서 10분 동안 작업한 거 있죠. A에서 10분 동안 작업한 거 플러스 B에서 작업한 10분, 자기가 작업한 10분,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결과물 합쳐서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 장군 C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자야. 배신자인데 자기가 이걸 바꾸려고 그래. 이걸 4시에 공격이 아니라 아까처럼 5시에 공격입니다 라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 바꾸려고 하는데 요 10분 안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요 A 값도 바꿔야 되고 B 값도 바꿔야 되고 C 값도 바꿔야 돼요. 10분 동안.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이게 10분 동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0분 동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10분 동안 30분에 대한 작업 결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D도 받아가지고 여기 ABC 플러스 자기가 작업한 내용까지 같이 모아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시에 공격합시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을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이 원하는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의 문제, 디지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중지불이죠. 이중지불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잔틴 문제를 해결한 걸 이제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P2P 상에서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노드들이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록체인형 컴퓨터 보셨죠? 다 낮게 다 저희가 있는데, 결국 블록체인형 컴퓨터도 무슨 일을 하는 거다? 장부를 만드는 거다. 장부. 여기 있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누구한테 권한을 안 주게 되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장부를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장부를 기록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이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중 지불이라든가 비행기 이중 예약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 기존 전산 시스템은요, 제3자가 개입을 해. 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제3자.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도 중개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개인이 있어요? 그런 걸 조정해 주려고 중개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중개인이 있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나가야 되고,
두 사람만 거래를 했는데 거래 내역을 누군가가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당일 장애 지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올 스톱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스탑 돼도 다른 쪽에 있는 장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P2P로 3자 개입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오류를 해결해야 돼.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나면 안 돼.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사람만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블록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부여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우연찮게 됐어.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합의 알고리즘. 이 합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플러스 합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탄생을 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쉼 없이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